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혼조세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FOMC 결과 발표, 그 다음에 내일은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휴장을 하루 앞두고 있어서 적극적인 거래보다는 조금 관망세가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도 봐야 되는 포인트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전부터 시장이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시장이 빠질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거를 좀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2차전지를 사시라고 사세요. 시장이 빠졌을 때 2차전지 쪽은 미리미리 담아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또 지나고 나면은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평균이랑 실적 사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차전지는 시장이 기회를 줄 때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모아가고 담아가고 많이 먹고 크게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랑 첨보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지금까지 시장을 놓고 보면 코스피도 강보합권에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에 있는데, 내일 어린이날로 쉬는 날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거래보다도 관망세가 굉장히 좀 짙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먹고 살만 하니까 금리를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FOMC에 대해 현재 시장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5월달 금리 0.5% 인상, 6월달 금리 0.75% 인상 플러스 양적 긴축 시행,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최근에 일부 연준 위원들이 금리 0.75% 인상은 좀 과도하고 불필요하다라고 발언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0.75% 인상 시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보다는 경기 둔화 우려를 좀 자극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라고 주장이 나왔다라고 보면은, 금리 인상이 올리든 안 올리든 무언가 됐던지 간에 빨리 좀 할 거면은 빨리 시행을 이 되는 게 우리가 주식하기에는 조금 더 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최근 시장 하락이 나왔을 때 반발 매수세 유입이 굉장히 포인트적으로 눈에 딱 보였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FOMC 이후를 보면서 투자를 집행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기는 하지만 관련 변수가 앞서서 좀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 하방 압력은 어느 정도는 좀 제한되지 않을까. 만약에 빠진다라고 해도 좀 큰 폭으로 많이 빠진다라기보다도 조금 살짝씩 빠졌다가 올렸다가 빠졌다가 올렸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주들 여러분들이 모아가시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600포인트 부근에서는 저점 분할 매수를 계속해서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차피 모아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팔 거예요? 시장이 올라왔을 때 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이 내려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단 관리하시고, 시장이 올라왔을 때는 수익적인 부분을 깔끔하게 챙기고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주식을 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내고자라고 하면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장사꾼의 마인드로 좀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연히 좋은 물건을 싸게 떼와서 비싸게 파는 게 남는 장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이 내렸을 때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싸게 사서 시장이 올라왔을 때 비싸게 팔면은 수익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한 가지 조금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내일이 이제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저도 주린이 날 맞이 특별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 3개월 하시면은 33만원, 90일에 33만원이고 1개월에 11만원, 하루에 3667원거리인데 여러분들한테 회비를 가지고 좀 부담스럽게 만들어 드리고 싶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선착순 6자리 남았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만 문자 딱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VIP방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단타를 같이 진행을 하고 모아갈 종목에 대해서는 모아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딱 요것만 보여드리면은
자, 이게 5월 4일 딱 여기 날짜가 찍히게 스크린샷을 찍는데 조금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자, 5월 4일날 우리는 뭐 코오롱 플라스틱 13,300원 이하로 소량만 좀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 뭐 설명을 드리잖아요. 에코 플라스틱, 뭐 코오롱 플라스틱, 이게 나프타 관련인데, 나프타 관련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돕는 나라는 원자재 수출 뭐 금지를 하겠다, 이런 내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오롱 플라스틱을 13,300원 이하로 좀 매수를 해보시라고 딱 여기 뜨잖아요. 여기 뜨죠, 여러분들. 코오롱 플라스틱 13,300원 이하 좀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편안하게 시장 흐름 타면서 잘 먹고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23%의 급등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보면은 뭐 코오롱 플라스틱 뭐 18%의 수익 인증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9%대 뭐 수익 인증, 뭐 이렇게 18%대 수익 인증.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먹는 게, 깔끔하게 먹는 게 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말고도 뭐 추가로 우리가 모아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보시면은 깔끔하게 잘 모아갈 거에 대해서는 모아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잘 먹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셀 같은 경우에도 뭐 50%의 수익 인증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첨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은, 저는 첨보가 너무나도 매력적인 부분이 넘쳐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여기서 이만큼까지 올렸던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왔을 때 이만큼까지 올렸던 부분,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에서는 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너무나도 좋은 가격대고 위치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좋아하는 게 이거예요. 가격적인 메리트,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이거는 너무나도 좀 좋다. 왜냐면은 2차전지 소재 제조 판매를 하는 업체고, 2차전지 전해질이라든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공정 소재를 생산하고 판매를 하는 회사예요. 근데 세계 최초로 이제 LIFSI, 그 다음에 LiPO2F2, 그 다음에 LiDFOP 차세대 전해질 이제 상용화 성공을 한 부분이 있는데, FS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안정성 향상이라든지 수명 연장, 그 다음에 낮은 온도에서도 배터리 방전에 대해서 좀 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뭐 지금 전기차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배터리 수명 연장도 굉장히 중요하고, 겨울철만 되면은 자꾸만 방전된다, 뭐 밖에다 세워놓으면은 이거 방전이 너무 심하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도 배터리 방전에 대해서 좀 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LiPO2F2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수명 향상이라든지 뭐 고출력, 그 다음에 충전 시간이 좀 단축이 되는 부분이 있고, LiDFOP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수명 향상이라든지 고출력, 충전 시간 단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내 배터리 3사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는 조금 메리트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2차전지 소재 매출 비중이 2017년도 18%에서 2021년도에는 68%로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조가 좀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겠나. 앞으로 뭐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실적도 소재 쪽 매출 비중이 더 커질 수 있는 거는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지금 872억 원, 전년 대비했을 때도 뭐 78% 상승적인 부분이 있고, 1분기 영업이익도 뭐 169억 원으로 전년 대비했을 때도 뭐 79%의 상승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도 654억 원, 전년 대비했을 때 114%, 전자 소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년 대비했을 때 13%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고부가 가치 제품인 첨가제를 최대 품목을 보유를 하면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좀 기록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전해질이라든지 첨가제는 전기차의 충전 시간 단축, 그 다음에 주행거리를 위해서 필수 소재예요. 우리가 전기차를 샀는데 충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 다음에 주행거리가 너무나도 짧아, 그러면은 굳이 전기차를 귀찮게 사지는 않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요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필수 소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글로벌 플레이어가 한정되어 있는 기술 장벽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에요. 아무나 나도 이거 좀 만들어 볼까 한다라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만큼 첨보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독보적이다. 그래서 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캐파 확장이 매출 성장으로 직결이 되는 구조가 최소 2025년까지는 지속될 수 있다. 2025년도까지는 회사가
안정적으로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첨보는 우리가 좀 시장이 빠질 때도 자신 있게 더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LNF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뭐 상승적인 부분이 딱 요거였어요. 여기서 이만큼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고, 우리는 여기서 이 위치에서 매집이 들어갔고, 여기서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냈고, 그러면 첨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여기서 요만큼을 올렸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올렸고,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또 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뭐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RSI 30 이하에서 좀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뭐 지금은 크게 문제가 되거나 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1분기 잠정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이 뭐 4조 3,400억 원, 그 다음에 전년 대비했을 때 뭐 2.1%,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589억 원, 전분기 대비했을 때도 이제 242%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고, 시장 컨센 자체가 시장을 좀 크게 뛰어넘는 수익성을 기록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주 고객사 이제 배터리 리콜 물량 생산이라든지 메탈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 좀 우려가 있었던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거를 좀 이겨내고 호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 EV향 매출 호조에서 소형전지 주 고객사인 글로벌 EV의 출하량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 31만 대로 이제 4분기 30만 8천 대 대비했을 때 소폭 증가를 한 부분이 있고, 전분기 뭐 1분기에는 18.5만 대 대비했을 때 68%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형전지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라고 보는데, 글로벌 EV 업체 같은 경우에도 2분기 판매량도 1분기 대비했을 때도 10% 이상 증가할 걸로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베를린이라든지 텍사스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2분기 소형전지 매출액도 10% 이상 증가가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수율 개선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용 배터리 생산 주력 공장인 폴란드 공장의 수율이 계속해서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전사적으로 최적의 수율로 가동이 되고 있는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이 수율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랑 TSMC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VIP 방에다가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수율 쪽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격차가 좀 어느 정도는 조금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고, 환율 효과도 분명히 있어요. 작년 4분기에 원달러 환율 이제 평균이 1183원인데 올해 1분기가 1205원으로 1.9% 상승을 했기 때문에, 수출이 대부분인 매출 구조상 원달러 환율 상승은 이익 개선율 개선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환율이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환율이 오히려 빠지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건강한 종목, 건강한 섹터들이 조금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금리 인상 시기에 맞물려서 조금 환율도 내려가고 좀 외국인 수급도 다시 한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뭐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의미라기보다도 오랜만에 좀 들어오는 그런 수급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 삼성전자 수급,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항상 시장이 빠져서 뭐 오늘 빠지지는 않지만, 시장이 뭐 변동성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빠져서 겁먹을 필요 없이 나는 좋은 종목에 대해서 살 수 있는 내 좋은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항상 현금을 어느 정도는 조금 쟁여두세요. 현금도 나의 또 다른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장이 빠졌을 때 그 현금을 가지고 좋은 종목에 또 분할 매수하시고 평단 관리하시고, 시장 올라왔을 때 수익 챙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